네,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21에서 22차시를 보고 있어요. 교과서는 69쪽부터 지금 73쪽까지 같이 볼 거고요.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의 상황.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592년까지 거의 뭐 큰 전쟁 없이 좀 평화로운 삶이 유지가 됐었죠. 근데 외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노략질을 하러 해적이 오거나 아니면 북쪽에서 오랑캐가 침범해 오는 그런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전쟁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치 혼란, 우리가 더 오라 이런 내용은 뭐냐면은 동인하고 서인하고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자세한 건 초등학생 수준에서 알 필요는 없었는데 각자가 믿는 그런 학문의 신념 가지고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쪽이 더 옳다고. 그래서 이제 파가 좀 나뉘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때 당시의 왕은 선조였어요. 이때 당시의 왕은 선조고, 선조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혹시 한국을 빛내 100명의 위인들에서 혹시 여러분들 10만 양병 이율곡 기억나나요? 10만 양병 이율곡, 주리 이퇴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율곡 선생이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10만 병의 군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무시당했지, 그치? 무시당하고 나서 나라에서, 조선에서 2명의 사신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2명의 사신을 일본에 파견을 해요. 따로따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A, B 따로따로 파견을 하는데, 뭘 알아보라고 하냐면 일본이 과연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으냐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A는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소리야, 어림도 없어. 근데 B는 우리 위험하다, 전쟁 준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난 거지. 감히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을 다녀온 사신들의 의견 대립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이죠. 조선은 나라를 세운 후 200년간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고, 근데 100년 동안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일본은 굉장히 혼란 시기였단 말이야. 일본의 영토가 약간 바나나같이 생겼죠, 이렇게. 혼란한데 이걸 이제 통일을 한 거예요. 통일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제 통일을 하죠. 근데 도요토미라고 하네. 선생님들은 도요토미라고 해야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란 사람이 일본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여기가 통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을 늘 하던 사무라이라고 하죠. 사무라이, 무사 계급들이 이제 전쟁을 갈망하는 거야. 언제 또 전쟁 나갑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쟁에 갈망하는 사무라이들의 욕구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조선이나 명나라를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 수도는 이제 교토였으니까 교토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산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부산이 그때 당시에 어디였냐면 동래성이었어. 동래성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1592년 4월 13일 새벽에 부산으로 쳐들어왔는데, 이때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네 글자의 한자인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지는 그거야. 명나라로 갈 테니까 길을 달라, 이런 거였어. 명나라로 갈 테니까 길을 열어줘, 이런 얘기였어. 한마디로 헛소리죠, 헛소리. 명나라로 가는데 왜 우리나라로 왜 와? 니네 그냥 돌아가면 되지. 근데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동래성을 공격을 했고, 당연히
부산진하고 동래성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함락을 당하고 한양으로 빠르게 향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서울이 한양이 점령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조선은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나 계속해서 졌고, 왜냐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선조, 이 사람이 짱이죠.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했습니다. 의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의주니까 우리나라 끝이야, 끝. 나 너무 준비를 안 했는데. 신의주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신의주는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는데 약간 여기가 부산이거든. 여기가 부산인데 여기가 이제 한양이면 여기가 의주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도망간 거야. 이렇게 도망간 거야. 이제 그 일본군들은 이렇게 아래서 위로 올라왔고 선조는 도망간 거지. 그 선조의 아들이 누구냐면 광해야. 광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광해는 분조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광해라는 영화 꼭 보세요. 분조라고 해서 또 다른 조정을 이끌고, 그 진의 아빠 죄송합니다. 선조는 지금 그 의주로 도망가 있는데 광해는 나와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군은 이제 임금의 아들들인데, 또 다른 아들들은 막 일본에 잡히고 막 그래.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조하고 광해하고 그때 당시에 근데 영웅들이 몇 명 등장을 하잖아요. 누가 등장을 해? 육지에서 조선군은 패전을 거듭했으나 바다에서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무찌르고 있었다. 우리 유명한 순신킴이 성을 바꾸셨네. 그 순신리 장군 있잖아요. 그쵸?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 대단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이야. 제독이라 그러지. 해군 장군을 제독이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진 적이 없어. 임진왜란 1년 전에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그러니까 전라, 좌도는 뭐 이쪽이겠지, 그치? 그리고 판옥선과 거북선을 만들고 식량과 무기를 준비하는 등 일본의 침입에 대비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거북선이라고 알고 있는 철갑을 두른 그런 거는 몇 채 없었다고 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수군은 여수에서 출발해 여수는 한 이쪽쯤 되겠지? 거제 옥포에서 일본 수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이어지는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은 무슨 해전이라고 써 있는 거 다 이긴 거야, 그렇지? 다 이긴 거예요. 선생님이 참고로 얘기했나? 욕지도 산다고? 선생님 집이 욕지도인데 부모님 집이 여기에 여기. 선생님 집이 여기에 여기. 나중에 놀러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조선수기는 남해를 찾고 전라도와 충청도의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일본 군들이 이쪽으로도 찾아와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바다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를 뚫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원래 벼농사를 엄청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다행히 여기는 뚫리지 않고 그 일본에서 이쪽으로만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지. 바다로 물자를 보급하려던 일본의 전략이 어려움을 겪으며 북쪽으로 쉽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한산도 대첩의 승리 비결을 알아볼까? 한산도 대첩은 여기네요. 여기 통영 근처에 통영 근처.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 전법으로 일본 수군을 물리쳤는데 하객진이 이렇게 학처럼 이렇게 펼치는 건가 봐.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로 전선을 배치하여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하객진 전법이 성공하려면 아군, 우리 편이죠. 탄 배와 적군이 탄 배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대포의 명중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방에서 쏘잖아. 사방에서 쏴야 되니까 바바바바바. 이순신은 수학을 이용해서 적군의 배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조총의 사정거리가 50m니까 50m 밖에서 대포는 이제 사정거리가 기니까 적군의 배를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이 전법으로 승리를 하였다. 이순신이 적은 수의 배로 많은 수의 배를 격침시켰다. 이건 되게 유명하죠. 바다에서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막아내고 있을 때 육지에서는 의병이 활약했습니다. 의병은 뭐라 그럴까? 진짜 군인이 아니고 그냥 나라가 위기에 닥쳤으니까 의로운 병사란 뜻이야. 의로운 병사.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쟁 났을 때 선생님은 군인이 아닌데 총 들고 싸우면 의병이지.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곽제우, 경상도 의령이란 지방에서 싸웠고요. 그런 거 알아요? 잘 싸운다. 곽제우, 조헌, 김시민, 나라고원, 이순신. 이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나오는 그런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곽제우, 조헌, 김시민. 이 김시민이란 사람 그 손자가 김득신이야. 김득신. 그 국어에서 나오잖아요. 김득신. 그쵸?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고장과 나라를 지키고자 적극적으로 의병에 참여했고 의병들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명나라가 이제 헬프를 해요. 명나라 그 이제 선조가 왜 의주로 갔냐면 이 의주가 거의 명나라랑 가깝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선조가 약간 겁쟁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차하면 지금 명나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어쨌든 헬프를 쳤는데 명나라에서 원군이 옵니다. 구원군이 왔어요. 그리고 명나라는 이제 화포 같은 게 괜찮단 말이야. 조선나라하고 명나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한양을 되찾으려고 이동을 했고, 이때 권율장군 알죠? 행주상성 권율장군, 그러니까 약간 서울 근처인데 군사를 이동시켜서 승리를 전투를 준비했어요. 그 행주산성 알죠? 여자들이 치마로 돌 이거 날라가지고 했다고. 이에 일본군은 맹공격을 했으나 관군이 이제 정규 군대고, 그리고 의병은 선생님이 말했던 일반 시민들이 이제 병사가 된 게 의병이고, 승병이면 원래 이제 불교를 믿는 스님들이 이제 그 병사가 된 게 승병이에요.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행주대첩. 여기 보면은 약간 돌 던지잖아, 돌. 왜냐면 그게 뭐가 모자랐었을 거야, 아마.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얘기 있네. 승려로 조직되었다. 뭐 의병이다. 나라로 속된 관군이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행주대첩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강화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항복은 아니지만 이제 전쟁 그만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하지만 이게 강화회담이 일본에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한 거야. 7가지인가 제시했는데 하나가 뭐 그 남도 쪽에 4개의 돌을 일본에게 뭐 바치고 뭐 이딴 소리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뭐. 그래서 강화회담이 결렬되고 다시 침입을 해요. 그걸 이제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이순신은 강화회담 중에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했지만 조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옥에가 졌다. 이거 뻔한 거야. 이거 약간 좀 썰이긴 한데 선조 임금이죠. 선조가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조가 질투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 자기 아들인 광해, 그리고 당연히 슈퍼 히어로 킹왕짱 히어로 이순신이었죠. 왜냐면 이렇게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이 끝나면 광해하고 이순신은 어마어마한 영웅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왕은 어때? 지금 의주로 도망갔지. 그럼 약간 어때? 찌질해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조가 어떻게 했냐면 맨날 지금 말로는 하야라고 하는데 그때 말로 뭐라고 했을까? 이제 나 왕 그만두고 광해한테 넘겨준다고. 자기 아들한테 질투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계속 그만둔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광해는 뭐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했냐면 광해는 뭐 무릎 꿇고 와가지고 또 뭐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조가 그 쇼를 하는 거야. 맨날 그만한다는 나 왕 그만할게요. 쇼 이런 거 맨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다가 이제 결국엔 선조가 왕을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지. 근데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누구의 공으로 돌리는 거야? 명나라의 공으로 다 돌려야 돼. 명나라가 잘해서 이긴 거지 이순신이랑 광해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근데 이 강화회담이 진행이 되니까 전쟁이 약간 끝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눈치를 살살 보던 이순신을 싫어하던 그 신하들이 선조한테 그런 이간질을 하는 거야. 이순신이 뭐 잘난 척하고 막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을 유배 보내버려. 유배 약간 있지. 뭐라 그럴까? 약간 지방으로. 아무튼 이순신을 혼내주는 거야. 그때 이제 앞장섰던 멋있던 사람이 이제 원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무슨 잘못이야. 그냥 나라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순신이 아웃되고 나서 원균이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게 됩니다. 근데 예상치도 못했던
일본군이 다시 오게 되죠. 정유재란이 발생을 해서 일본군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원균은 좀 무서웠는데 이제 뭐라고 이제 권율 장군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장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권율이 그 이순신이 만들어 놓던 수백 채의 함선을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거기가 이제 칠천량인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칠천량 해전이라고. 여기서 다 박살이 나고 원균은 뭐 자살했다 그러던가 아무튼 뭐 그렇게 돼. 근데 이제 답이 없잖아. 여기는 안에 칠천량 해전이라고. 답이 없잖아. 권율도 죽고 그랬으니까. 아니 원균도 죽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순신을 다시 불러와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 말했던 그 뭐야 초유의 유행어가 있지. 명언. 저에게 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이거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12척의 배로 뭐 명랑 해협에서 일본군을 물리쳐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영화 이제 명랑이라고 이제 명랑. 그 최민식 배우의 우와 그 막 멋있었던. 어쨌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간에 죽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해서 일본한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쟁 더 이상 하지 말고 철군해라. 우리가 졌다. 내려가면서 이제 도망가는데 이순신은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도망가는 일본 사람들까지 계속 공격을 했던 거야. 마지막에 그 노량해전이라고 하는데 이 전투가 이제 임진왜란의 실질적으로 마지막 전투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전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뭐 내 죽음을 뭐 적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어차피 전쟁이 끝나면 선조가 나를 죽일 것이다 해서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산에 가서 숨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전쟁이 끝나서 결국 조선이 뭐 승리하였지만 뭐 승리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선조는 약간 찌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명나라 덕에 승리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였지.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 까닭은 무엇인가? 그럼 뭐야? 승병, 뭐 의병, 관군이 똘똘 뭉쳤고 이순신과 뭐 광해같이 지략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조는 명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약간 좀 짜증이 나지만 이 정치란 게 약간 그랬었나 봐요. 어쩔 수 없었지 뭐. 선조가 초유의 찌질한 사람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음 글을 읽고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갖가지 시설과 전선을 점검해 보니 모두 새로 만든 것이고 무기도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었다. 난중일기 뭐냐면 이거 난이 어지러울 난자야. 그러니까 전쟁이란 뜻인데 전쟁 중에 이순신이 일기를 쓴 거예요. 전쟁 준비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 관리들에게 죄를 물었으며 관련자를 잡아들였다. 방비가 5포구 가운데서 가장 못한데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겠죠. 정비를 되게 꼼꼼하게 하는 성격이고. 명랑해전에서 명랑의 좁은 물목을 이용해 절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을 극복했다. 조선 수군이 명랑의 좁은 물폭밖 넓은 자리에 잡아 12척이 아니고 13척이었어? 13척 모두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진한 상태에서 명랑의 좁은 물목 때문에 5, 6종대로 진격해오는 일본 수군을 공격해 수적 열세를 극복했다. 약간 똑똑하지? 지략. 약간 인텔리전트 느낌이잖아요. 그죠? 종일 적을 공격해 적군의 배를 거의 다 부수자 살아남은 적들은 모두 육지로 올라와 적들을 다 다뤄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산골에 숨어있는 백성들이 매우 많았어요. 적군의 배를 모두 불살라 적들을 궁지에 몰게 되면 숨어있던 백성들이 비참한 사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작은 적선을 남겨두고 잠깐 1, 2쯤 물러나 밤을 지샜습니다. 이건 약간 뭔가 뭐라 그럴까 빅픽처를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느낌이죠.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4척. 와, 우리의 배를 애웠었다. 대장선이 홀로 적선 속에 들어가 포탄과 화살을 비바람같이 쏘아댔지만 약간 이건 명랑 같은 느낌인데 여러 배들은 바라만 보고서 진군하진 않았다. 실제로 여러분 명랑을 보면 대장선만 앞으로 가고 나머지 도와주는 선들은 뒤에 그냥 있고 오지 않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배 위에 있는 군사들은 서로 놀아보며 얼굴빛이 질렸어서 나는 군사들을 부드럽게 타이르며 적이 천척일지라도 감히 우리 배에 곧바로 덤벼들지 못할 것이니까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적을 공격하라라고 말했다. 이거 용기지 용기. 와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 선생님은 이순신은
자, 지략과 용기를 가진 진정한 장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약간 그 이순신 장군의 사생팬이긴 한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 자기 지지도 않고 이긴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죠? 우리 뒤엔 얘기는 아마 그 명나라 아니야 청나라와 전쟁한 얘기일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